자, 이번 시간에는 11장 비정연파 교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정연파 교류는 요 장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이 끝나면 또 말이 없으면 다 정연파 교류예요. 정연파 교류가 되는데 우리 해로에서 이제 요 장에서만 본다 그 말. 그 말 그대로 비정연파 교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정연에서 뭐예요? 일그러져 있다 이 말. 일그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얘를 뭐예요? 일그러졌다라고 해서 외형파 교류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비정연파 즉 외형파가 나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요 얘기였잖아. 우리가 기본교류 즉 정연파 교류도 봤는데 얘가 파이고 얘가 뭐야? 이 파이고 제로고 얘가 최대값 VM이다 이 말이에요. 전압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이제 매끈한 요런 정연이 온다면 순시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뭐야? 최대값 VM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라고 쓰면 되지 그죠? 어디부터 시작되니까 0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 만약에 얘가 이제 정현이 그려지기 때문에 위상이 뭐 30도 앞서느냐 30도 뒤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상이 뭐 될 수는 있어. 앞서고 뒤지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가 최대냐 아니면 실효로 주어지면은 최대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돼? 루트 2v 이렇게 적어서 뭐야? 비정연파 교류의 순시치를 표현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연이 아니라 비정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연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비정연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그러진다면 요런 뭐요? 순시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압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라고 하면 이렇게 정연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그러진 파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일그러진 요놈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 안에는 뭐야? 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는 직류 성분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 원래 우리가 정현을 여기서는 이제 기본파라 그래요. 기본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조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조파. 고조파가 들어가서 이제 찌그러지는 이런 파형들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정연파 교류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 이거를 말해. 이렇게. 자, 표력업수 전개다 라고 하는 말을 써. 요게 뭔가 하면 우리 정연파 교류할 때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렇게 순시치 구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해로 해석을 해왔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순시치가 얻어져야만 뭐야? 그 다음 무슨 해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파가 나왔을 때 순시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바로 표력업수고 그 표력업수 전개를 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 해로로 보면은 뭐를 구한다는 소리? 찌그러진 파형의 뭐야? 순시치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전압이나 전류나. 그래서 요 찌그러진 것을 얻어보면 표력업수 전개하면 그 안에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합으로 뭐야? 표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일반론, 표력업수 전개 일반론을 우리가 FT라고 해서 뭐야? 요 직류 성분의 의미를 A0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수로 플러스 그 다음 기본파와 이렇게 고조파 성분이 나오는데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은 이제 위상에 따라서 정현과 여현은 같은 거기 때문에 NO는 1부터 뭐야? 무한대까지 이렇게 AN 코사인 N 오메가 T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NO가 1이면 정현처럼 뭐야? 기본파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관계는 위상이 뭐야? 코사인이 사인보다가 위상이 90도 앞서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여연 처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NO는 1부터 역시 무한대까지 뭐야? 이렇게 BN 그 다음 사인의 뭐야? NO 오메가 T하고 이제 일반론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리급수 전개한다는 일반 FT 표현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요 A0 값, 그 다음 여기서 AN의 값, 그 다음 요때 이제 BN의 값은 함수 그래프 찌그러졌지만 찌그러진 모양이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 개수의 값은 뭐야?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일반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찌그러진 안에는 직류 성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고조파가 뭐야? 여러분들이 뭐 상고조파, 오고조파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고조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함수에 따라서 어차피 얘와 얘는 뭐야?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류는 알겠고 요 고조파라고 하는 의미를 살짝 한번 먼저 보고 요 개수값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우선 이제 개수 결정하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잖아, 그지? 근데 제가 이제 고조파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고조파 의미를 먼저 보고 개수값 구하는 식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 전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이든 기계든 이런 데 가면 상고조파, 오고조파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뭐 전력공학에서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은 상고조파가 뭐야? 자동 없어진다 이런 말도 듣잖아, 그지? 그러면 이 3고조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다? 요게. 자, 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그러진 모양이 3고조파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렇게 그려서 얘를 파이, 얘를 2파이, 얘를 제로 이렇게 놓으면 요건 틀림없이 뭐야? 정연파 교류지, 그지? 네. 또 여기까지가 뭐야? 한 주기잖아. 한 주기 T, 한 주기다 이 말이야. 근데 3고조파다라고 하는 말은 정연파 한 주기 안에 세 주기가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정연파 한 주기 안에 세 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주기 안에 세 주기파를 한번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넣으면 요 한 주기 안에 세 주기 넣었잖아요. 이렇게 세 주기를 집어넣었어. 그럼 요게 3고조파예요. 그래서 만약에 3고조파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3고조파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야? 매끈한 정연이 이 상고조파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예요. 요 놈 때문에 찌그러지는데 어떻게 찌그러지는가 하면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3고조파가 발생을 하면 요 3고조파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요 파는 봐요. 이렇게 찌그러진 요 파는 만약에 요 파형에 대한 순시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순시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게 전압이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기본파 최대를 V1이라고 놓고 3고조파 최대를 만약에 V3라고 놓으면 뭐야? 요거의 순시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 V1 그 다음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고 플러스. 자, 여러분들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고조파는 주파수가 몇 배 돼? 기본파 주파수에 3배지, 그지? 한 주기 안에 3개의 주기가 들어갔으니까 주파수가 3배가 되기 때문에 상고조파는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돼? 사인, 여기 뭐야? 3오메가 T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주파수가 3배가 되니까 각 주파수도 몇 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3고도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파와 3고도파가 합쳐져서 요런 파형이 나오는데 요 파형의 순시치는 요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찌그러져 나오는 파형마다 다른 거예요. 기본파와 지금은 3고도파만 존재하지, 그지? 만약에 여기에 또 5고도파, 7고도파 이렇게 계속이 되면 그런 것들이 또 합성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파가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일반 표현식이 일로 오면 뭐예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본 것은 정현에 대한 뭐야? 상고도파만 있으니까 기본파와 상고도파만 있는 거고 직류분하고 코사인 성분은 없잖아, 그지? 유행 성분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파형을 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서 뭐야? 도식적으로 본 거고 이렇게 나온 파형을 보고 순시치를 얻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퓨리 급수라고 해서 이제 퓨리의 사람 이름, 그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일반화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의미는 됐고 요 퓨리 급수 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돼? 그러면 자 A0, AN, BN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계수 결정이라고 해서 A로 계산하는 식은 직류분이잖아, 직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직류 성분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 축을 오메가 t로 놓으면 여기가 뭐야? d 오메가 t. 그죠? 만약에 t축으로 놓으면 dt. 여기를 세타 축으로 놓으면 d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A0는 이렇게. 그 다음, AN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t분의 2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일반론이 ft. 요게 코사인 계수거든. 코사인 계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뭐야? 코사인 n 오메가 t에 d 오메가 t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계수니까 얘가. 그 다음 자 bn의 계수는 요게 또 사인한 계수거든. 사인항의 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ft 사인한 계수니까 사인 n 오메가 t에 뭐야? 자 d 오메가 t 이렇게 계수값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수 구하는 식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 그러면 실제로 이제 퓨리의 급수가 뭔가 하는 것은 이해를 했지, 그죠? 뭐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어. 도대체 회로에서 퓨리의 급수가 뭐냐? 이렇게 내가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면 돼요? 수학 시간에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퓨리의 급수를 찌그러진 파, 즉 비정현 외형파가 나왔을 때 비정현은 뭐예요?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순시치가 필요한데 그 순시치를 구하는 방법을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뭐다? 퓨리 급수 전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일반식은 이렇게 되고 계수 구하는 식은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이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봐요. 이렇게 물었어. 자, 여러분들 아마 공업수학 하신 분들은 많이 봤어. 많이. 즉 내가 이렇게 자 구형파를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파이, 얘가 2파이, 얘가 제로, 얘를 a, 최대를 a 알기 쉽게 그냥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요런 구형파를 그려놓고 요 각축은 뭐야? t축으로 이렇게 줬어요. 주고 자 요거를 뭐야? 퓨리 급수 전개한 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자, 요 파형. 지금 요런 구형파. 그러니까 특수한 파형이라 명칭은 구형이라고 붙어 있지만 구형이든 삼각이든 톱니든 다 뭐예요?
정연이 아니면 비정연파예요. 예. 그래서 이런 파형에 대한 퓨레 급수 전개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봐요. 다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이 FT는 이거 이제 구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축을 이제 FT라고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논으로 이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요 파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류분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 뭐 여현이 존재하는지, 정현이 존재하는지, 또 뭐야, 고조파가 뭐 얼마나 존재하는지 나는 뭐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래서 일반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bn 사인의 뭐야, not 이렇게 될 것이다. 그지? 요 t로 쓴 이유는 각축을 뭘로 썼기 때문에 t축으로 썼기 때문에. 그지? 이것을 이제 퓨리 급수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론이 이렇게 되고 개수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야, 각축을 내가 가볍게 쓰기 위해서 t축으로 썼으니까 자, 요거만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 이 말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dt라고 하는 게 t의 미소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a0가 어떻게 되겠는가 구하고, an이 어떻게 되겠는가 구하고, bn이 어떻게 되겠는가 구해서 뭐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퓨리 급수 전개한 거지, 그지? 회로로 말하면 순시치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봐. 자, 여러분들 여기다 대입해. t는 2파이 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인테그랄 제로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함수 값이 다르잖아. 제로에서 파이는 a, 파이에서 2파이는 마이너스 a니까 함수가 다르니까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a, 그 다음 뭐야,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요거를 뭐야, 자, 대입해갖고 뭐야,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0이 돼. 왜? 자, 봐. 구해보나 안 구해보나 이놈은 어떻게 돼? 요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적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한 주기 적분한 면적은 당연히 0일 것이지 뭐, 그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0이겠네 이렇게 가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an 구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an 구하러 가. 자, an을 구하러 가면 an은 t분의 2니까 일단 파이분의 1이라고 적자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역시 자, 인테그랄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뭐가 돼? a, ft 값이, 그지? 그 다음 코사인 뭐야? not의 dt 플러스 인테그랄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뭐? 마이너스 a, 그지? 코사인 뭐야? 역시 not의 dt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값도 잘 봐요. 어차피 a는 상수예요. 상수니까 묶어내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돼. 코사인 적분하는데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사인 함수가 돼. 사인이 된다고. not 이렇게, 그지? n분의 1은 물론 나가지만, 자, 그런데 하여튼 요것만 보면 제로 파이다 이 말이에요. 요건 파이 2파이예요. 물론 여기 n이 있으니까 말이 없으면 n은 1, 2, 3, 4, 5 계속 되긴 하지만 요 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제로, 얘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계속 뭐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다 값이 얼마예요? 다 제로예요, 제로. 다 제로. 다 제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구하면 뭐예요? 0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값에 상관없이 제로 파이, 파이, 2파이 상관없이 코사인 적분 사인 해서 대입하면 0이에요. 0.
0이 된다고 하니까 요 이제 요것도 0, 요것도 0, 요 말의 뜻이 또 뭐예요? A0도 0이고 AN도 0이다. 이 말은 이 구형파는 뭐예요? 찌그러질 때. 이제 여기서 알아낸 게 뭐예요? 아, 얘는 찌그러질 때 뭐 없었다? 찌그러질 때 여기 뭐예요? 직류 성분과 그 다음 뭐예요? 코사인 항은 어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찌그러졌는데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된다고 하는 말은 여기 안에는 원래 찌그러질 때 뭐 직류 성분도 없고 여현황도 원래 없고 오로지 요 안에 뭐만 들어갔다? 아직 안 구해봤지만 정현황은 있겠지. 당연히 함수값이 있으니까 그지? 정현만 있는 뭐야? 이제 고조파만 존재하는 그런 뭐야? 비정현파였네 이 뜻이에요. 예,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해서 0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성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론이고 함수마다 이놈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다 만족하는 일반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자, 이렇게 직류분하고 코사인항의 개수가 0이 됐기 때문에 코사인항은 없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로지 이제 존재하는 것은 뭐만 존재? 이제 남아있는 BM만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봐요.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A. 그지? 이제 여기 달라진 것은 여기에 달라지는 것은 여기 사인이 들어가니까 사인에 뭐야? NOT에 DT. 그지? 그 다음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 사인에 NOT에 뭐야? DT.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이제 BN의 개수하고 AN의 개수하고 달라지는 것은 여기 뭐야? 코사인 들어가느냐, 사인 들어가느냐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면 여기 상수 A, 여기 상수 A 다 있으니까 뭐예요? 아예 이렇게 A 묶어내주고 요거 적분 하는데 뭐예요? 변수는 T 변수인데 각이 NOT니까 적분하면 n분의 1이 똑같이 나오니까 n분의 1도 아예 이렇게 묶어냈어요. n분의 1 묶어내고 자, 그 다음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제로 파이. 이제 a하고 n분의 1을 다 묶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 다음 플러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파이 2파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은 NO파이 분의 A에다가 자, 요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뭐예요? NO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NO0. 자, 그 다음 플러스 뭐예요? 코사인 NO의 2파이. 자, 마이너스 코사인 NO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또 보면 코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로 1. 그 다음에 파이 얘가 뭐야? 2파이 얘가 3파이 얘가 4파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은 짝수는 항상 1, 홀수는 항상 마이너스 1, 0은 1 이렇게 되니까 n이 얼마 되든 너는 항상 1, 너도 항상 1, 그죠? 근데 너는 NO가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놈을 내가 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가능하지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다 알았으니까 자, 요놈 하니까 2 1 마이너스 뭐야? 코사인의 NO파이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건 그대로 2배니까 요건 2니까 2로 묶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어 놓고 요 값이 문제가 되니까 NO가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일 때 하고 2, 4, 6, 8이라고 하는 짝수일 때 하고 또 나눠야 돼. 홀수라면 BN의 값이 얼마다?
여기가 얼마 나오니까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뭐야? 홀수일 때는 NO5분의 4A가 나와. 근데 짝수가 되면 뭐가 나와, 요게? 요게 1이 나와. 그러면 1-1, 0이 돼버려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구형은 퓨릭흡수 전개를 했더니 개수가 뭐야? BN의 값이 NO가 13579일 때만 NO5분의 4A 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봐요. 요렇게 구한 BN의 값을 여기 대입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대입하러 가. 여기 대입을 하면 요 값이 얼마라고요? NO5분의 자, 4A. NO5분의 4A. 그런데 NO가 얼마일 때? 13579 홀수일 때만 짝수는 0.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구형을 퓨릭흡수 전개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 따라서 FT는 이렇게 해와서 뭐예요? 너 제로, 너 제로, 너 값만 존재하니까 여기에 봐요. NO5분의 4A 이렇게 되는데 NO가 1 집어넣어봐. 자, 여기다 대입해봐요. 요 N 대신에 홀수일 때만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 N, 요 N 대신에 1, 요 N 대신에 1 이렇게 대입하니까 N 대신에 1 대입했다면 5분의 4A라고 적고 NO가 1이래 1. 1이면 뭐야? 사인 그냥 T. 그죠? 그 다음이 3. 여기 3 대입해봐. 5분의 4A는 묶어줬으니까 3 대입하면 뭐야? 3분의 1 사인에 뭐? 3T. 그 다음에 5를 대입해봐. 그럼 5분의 1. 자, 여기 사인에 뭐야? 5T. 점점점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퓨릭흡수 전개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자, 봐요. 혼돈되니까 자, 요렇게. 그래서 요런 구형파를 퓨릭흡수 전개하려면 이렇게 일반식 적고 그 다음에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값을 뭐야? 대입해서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비정현파의 순시치가 되는 거예요. 순시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요런 구형파를 알아봤더니 오로지 뭐예요? 사인만 존재하면서 또 홀수 고접하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퓨릭흡수 전개를 하려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의미가 뭔지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일반론을 기억을 하고 개수 구하는 값을 기억을 해서 뭐야?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셔야 돼, 일단.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 물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이런 파도 나올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또는 뭐 이런 파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퓨릭흡수 전개하라 그러면 조금씩 복잡해져. 왜? 봐요. 얘가 파이고 얘가 뭐야? 자, 이렇게 0이라고 하고 여기 A라 그래봐. T축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거는 제로에서 파이까지 함수값이 A지만 요렇게 나오게 되면 기울기 1차 함수 꼴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가 파이분의 A 각축을 T라고 주면 T가 되거든. 그럼 개수를 구할 때 여기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T 코사인 NOT T 사인 NOT 이런 적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적분해서 끝까지 이렇게 구해 보려고 하면 조금씩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왜? 찌그러져 나왔으니까 그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 뭐.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 퓨릭흡수 전개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 그 회로에서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대칭성이거든. 대칭성이 돼서 이런 벌써 구형이 나오면 뭐야? 다음 시간 하겠지만 얘는 반파 정연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만 나오면서 NO가 뭐야? 13579야. 이것을 뭐야? 미리 특수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그 값만 딱 구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볍게 이제 얻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것은 퓨리 급수 전개가 뭐냐를 전반적으로 본 거니까 약간 뭐야,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또 그 다음 거를 뭐야, 우리가 또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도 의미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